네, 만편하님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 질문에 대한 답변도 드리고 또 의식에 대한 또 공부도 함께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 이제 질문은 지금 이제 이분께서는 거울 명상을 하신 지가 1년 반 정도 되셨다고 하는데 지금 현실이 굉장히 좀 괴로우신가 봐요. 이제 뭐 공개 댓글에 올려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그대로 다 드릴게요. 뭐 남편분께서 지금 이제 사업을 하시는데 굉장히 지금 힘드시고 또 뭐 이렇게 돈도 계속 빼앗기는 경험을 또 하시고 경제적으로도 지금 너무나 힘들고 미치겠는데 네. 우리 구독자님 표현에 의하면 지금 미칠 지경인데 어, 또 따님께서 고2인 따님께서 아마 이제 따님이 좀 ADHD를 지금 앓고 있나 봐요. 이제 아무래도 조금 이제 ADHD를 앓다 보니까 조금 이제 어, 어, 아무래도 행동이 조금 이게 좀 뭔가 좀 과하겠죠. 네. 그래서 뭐 거짓말도 하고 또 뭐 사실 뭐 친구들하고 뭐 놀고 늦게 오고 돈도 많이 쓰고 그런다는데 글쎄 뭐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지극히 정상인 학생이 아닌가. 뭐 고2 학생이 당연히 친구들이랑 노는 거 좋아하고 뭐, 사 먹고 이러려면 또 돈도 쓰는 거 좋아하고 또 이제 저희 아들도 지금 고2란 말입니다. 네. 뭐 주말마다 노래방을 가더라고요. PC방 아니면 노래방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 구독자님께서는 이 딸이 거짓말을 이제 하는 게 너무너무 지금 화가 나고 매일매일 이제 화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저에게 좀 도움을 요청하셨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뭐 제가 글쎄 어떤 도움을 요청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이제 말씀을 일단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가장 지금 큰 이 문제는 거울 명상을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예. 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그것도 1년 반째. 그런데도 왜 현실이 달라지지 않느냐. 제가 그 원리를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칠판을 준비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나온 칠판이죠. 네. 그래서 화이트보드 아니죠. 네. 엉망인 보드입니다. 이게 사실은 여기다 제가 글씨를 쓰면 지금 글씨가 반대로 뒤집어져서 보일 거예요.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다 보니 뭐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가 거울 명상을 자, 일단 의식의 어떤, 음, 구조라고 하긴 조금 그렇고, 이제, 이 말을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자, 우리가 보통 이제 김상훈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근원 의식이다, 무한한 나다 하는 것을, 물론 이게 언어나 문자로 이렇게 규정할 수는 없어요. 정의 내릴 수 없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냥 표현을 근원의다, 텅 빈 무한한 마음 또는 의식 또는 뭐 종교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 또는 불성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로 또는 상위 자아라든지 네. 그렇게 여러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해요. 네. 근데 우리는 일단 의식이라고 할게요. 의식. 예. 근원의 나라고 해도 되지만, 저는 일단 의식이라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만편하님들께서 궁극적으로 이 의식의 각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는 틀린 표현이지만,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가 그리는 이 동그라미. 제가 그린 이 동그라미, 네. 이 동그라미를 의식이라고 했을 때, 이 의식입니다. 의식. 역시 글씨가 뒤집어져서 보이죠? 의식입니다. 네. 안 되겠다. 일단은 제가 이렇게 저를 비추는 것이 아니고, 자, 보십시오. 네. 제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을 의식.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앞에 영상에서 이 세상 모든 어떤 내가 보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을 내 의식이 감싸고 있는 느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감싸고 있다. 그것을 제가 그냥 이렇게 이 원으로 표시한 거예요. 이 의식 안에, 그러니까 뭐 근원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원, 텅 빈 무한한 마음이라고도 표현을 해도 됩니다. 텅 빈 무한한 마음. 네, 이 텅 빈 무한한 마음. 근데 편의상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현을 한 거예요. 네. 자, 이 텅 빈 무한한 마음 안에 텅 빈 무한한 마음 안에 나라는 것도 있고요. 이 나라는 것도, 자, 일단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너,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물건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집, 아니면 자연, 그죠? 자연, 뭐 또는 하여튼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 눈에 보이는 형 이하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이것들이 다 내 의식 안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나조차도 이때 말하는 나는 에고죠. 에고. 예. 그러니까 이 나도 이 의식의 입장에서는 이 나라는 것도 대상이에요. 대상. 그러니까 이 의식이 이퀄이 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 또 어려워지려나? 자, 일단 나라는 것도 이 의식의 입장에서는 그냥 대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자, 일단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자, 그래서 이 모든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의식 안에서 다 이제 대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의식, 나라는이라는 말은 빼겠습니다. 일단 이 의식이 없으면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보십시오. 우리 밤에 뭐 숙면을 취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마취를 해서 깨어났다거나 우리 보통 의식을 잃었다라고 하잖아요. 그 의식이 없는 상태에 나가 있습니까? 나가 없잖아요. 너도 없고 나가 없으니 당연히 너도 없죠. 그래서 이 나라는 것도 의식이 있어야지만 의식이 있어야지만 나타나는 어떤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왜 이렇게 버벅거리죠, 제가? 의식이 있어야 나라는 것도 인식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 여기는 왜 제가 줄을 칸을 나눴느냐? 자, 여기는 형 이하의 눈으로 이제 드러나는 것들. 그다음에 여기는 뭐 감정이라든지, 네, 감정, 느낌, 예, 또 뭐 무슨 생각이라든지, 예, 그죠? 그 다음에 또는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영혼이라든지 아니면 뭐 귀신이라든지 참 귀신을 여기다 넣지 말고 요 위에다 넣을까? 감정, 느낌, 생각을 제일 위에다 넣어야 되겠네요. 네. 자, 잠시만요. 네. 지우고. 네. 아우, 지우개가 없네. 자, 지우고. 자, 그래서 뭐 영혼이라든지 귀신이라든지 유령이라든지 내가 무서워하는 것들 뭐 어떤 아니면 뭐 천사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우리의 그 인간의 어떤 그 신비 현상이라든지, 예, 신비 현상, 예, 신비 현상이라든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엄청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딱 뭐 무슨 천사가 나타났다든지, 아니면 뭐 관세음 보살이 뭐 나오셨다든지 꿈에서 아니면 부처님이 나타났다든지 이런 것들도 다 내 의식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든 것들의 그 바탕 제일 상위에는 느낌, 감정, 느낌, 뭐 생각 이런 것들. 근데 이거는 이 여기랑 여기는 딱 분리하기가 조금 그렇다 그죠? 자, 어쨌든 제가 중요한 거는 이걸 나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눈에 보이는 것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내 의식이라고 또 그렇다. 그냥 의식 안에서 이 돌아가는 모든 작용이라는 거죠. 뭐 이 모든 것들이. 여기 뭐 오감도 들어갈 수 있겠고요. 오감. 그 다음에 또,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 법이라는 것은, 뭐, 부처님 법이라든지, 뭐, 어떤, 자연의 법칙이라든지, 하여튼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내 의식을 바탕으로 해서 다 돌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내 의식이 없다면 이 모든 것들도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예. 내 의식이 없는데 이런 것들이 있겠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나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귀신 같은 거, 이런 것들 다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작용이라고 하셨어요. 예. 그래서 뭐 영혼이든 귀신이든 천사든 유령이든 어떤 거든지 심지어는 뭐 전생, 예. 전생 또는 뭐 윤회라든지, 예. 아니면 뭐 도덕이라든지 윤리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점점 엉망이 되어가고 있네요. 자, 하여튼 이 모든 것들이 의식을 바탕으로 이제 편하게 나의 의식이라고 할게요. 이때 말하는 나는 이 에고로서의 나가 아닙니다. 이 나가 아니에요. 의식. 텅 빈 무한한 마음. 이 텅 빈 무한한 마음 안에서 다 돌아가는 거지. 이 텅 빈 무한한 마음이 없다면 얘네들도 같이 사라진다 이 말입니다. 그게 원리예요. 그게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텅 빈 무한한 마음의 자리를 이 자리를 찾아야 돼요. 이 자리를 각성하는 이 자리를. 이 텅 빈 무한한 마음. 그래서
구독자님의 질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자, 보십시오. 여기 우리 구독자님의 의식, 이 순수 의식 안에 딸도 있고 남편도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내 생각, 경제적 감정, 화난다, 미치겠다, 불안해 죽겠다, 딸이 또 무슨 사고를 칠지 불안해 죽겠다, 남편이 무슨 사고를 칠지 불안해 죽겠다, 생각, 어디 나가서 지금 뭐 하고 있느라고 이렇게 안 들어오냐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내 의식 안에서 돌아가는 작용인데, 거울 명상을 했을 때 왜 현실의 변화가 없느냐? 내가 이 나로서, 에고로서 거울 명상을 하기 때문에 이 현실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이 의식의 안에서 돌아가는 이것은 영화 같은, 드라마나 영화 같은 이 어떤 그 작용인데, 내가 영화 안에서, 이 드라마 안에서 이 거울 명상을 해봤자, 그러니까 에고의 나로서 거울 명상을 하는 것은 이 현실을 바꾸는데 전혀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울 명상 하시는 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관찰자 시점 이 얘기는 이미 제가 왓칭 공부할 때 이미 사실은 다 해드렸어요. 이미 다 해드렸어요. 제가 오늘 처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이런 방식으로는 말씀 안 드렸죠, 제가. 네, 어쨌든 그러면 처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원리는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에고인 나로서 백날 거울 명상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의식 상태로서 의식 상태로 해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구독자들이 그러면 이렇게 반문을 하시겠죠. 아니 그 의식 상태를 내가 모르겠는데 어떻게 이 거울 명상을 하냐. 나는 그냥 나로서 그냥 감정을 느껴주고 그냥 이렇게 올라오는 마음을 표현해주고 하는데, 그럼 이 의식 상태라는 것은 어떤 의식 상태, 어떤 이제 상태에서 하라는 말이냐, 이런 게 또 궁금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 의식 상태를 머리로서 이해를 해서 이거를 우리가 하려면 좀 힘들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원리라는 거를 아시고, 그래서 이 김상훈 선생님께서 이 의식 상태를 가장 근접하게 체험할 수 있는 거를 관찰자라는 그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 감을 잘 잡으셔야 돼요. 내가 내가 여기서 막 감정 느낌 생각을 느끼고 막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무서워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내가 요 밖에서 관찰하듯이 이렇게 바라보셔야 돼요. 지금 내 속에서 돌아가는 이 모든 이 감정, 느낌, 생각들을, 그리고 여기 뭐 딸, 남편, 내 가족들, 이런 것들을 내가 여기에서 같이 휘말려가지고는 이 딸과 남편 또는 내 현실이 절대로 바뀌지가 않아요. 나는 여기서 일단 뚝 떨어져 나와야 돼요. 뚝 떨어져 나와서 나의 시선을, 나의 어떤 생각이나 시선, 저는 그때 제가 이렇게 눈을 눈동자를 그렸었죠. 저 그때 왓칭 설명하면서 제가 눈을 그렸어요. 내 시선을 그냥 이렇게 관찰을 하는 거예요. 이 괴로워하는 나, 또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딸과 남편을 또는 이 경제적인 모든 상황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관찰하듯이 이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훈련이 되면 이 의식의 자리를 각성을 하실 가능성이 많이 올라가요. 이해가 되십니까? 잠시만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제가 설명을 제대로 했나 모르겠네요. 네. 이게 참 말로 설명하기 너무 힘들어서. 자,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저도 그렇게 또 살기도 하고, 내 눈 앞에서 벌어지는 지금 일들 있잖아요. 뭐 딸이 늦게 들어오고, 남편이 뭐 사업에 실패하고 돈을 다 날리고 이런 것들을, 거기에 막 좌우되시지 말고, 그냥 내 눈 앞에서 펼쳐지는 드라마를 보듯이 한 걸음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보시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어, 음, 힘들죠. 당연히 내 가족이니까 힘듭니다. 저도 그걸 알아요. 제가 모르지 않습니다. 예. 저희 아들도, 큰아들, 지금 고2 둘째 말고요. 저희 큰아들도 여자친구라, 예? 여자친구라, 뭐, 예? 또 하여튼 뭐, 예? 뭐꼭 여자친구,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집에 안 들어오는 날도 있고 그래요. 네. 예. 예, 이제 갓 대학생이 됐단 말이죠. 우리 큰아들이. 예.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내 자식이 어떻게 내 새끼가 정말 내가 바라는 방향은 제가 바라는 방향은 그게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라기보다는 보통 엄마들은 우리 아들들이 반듯하게 이제 자라길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 모습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아들에 대한. 그런데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 그러니까 이제 저는 용돈 같은 것도, 그리고 알바를, 저희 아들이 알바를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돈이 다 없어. 그러니까 저는 알바를 한 거를 가지고 자기 핸드폰 요금도 자기가 내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계획성 있게 좀 이렇게 돈도 좀 절약해서 쓰고, 이제 그러길 바라잖아요. 우리 그냥 부모 입장에서는. 근데 그냥 받으면 사라지고 없고 받으면 사라지고 없고 매일 뭐 용돈 달라고 하고 손 벌리고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정말 너무너무 바라지 않는 모습이죠. 예. 그렇지만 이제 그런 것들도 결국은 그냥 내 모습을, 내가 바라는 모습을 그냥 이제 비춰주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하는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 그 말인즉슨 내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바라고 갈망하고 있다라는 것의 반증이죠. 예. 또 딸이, 진짜 학교 생활에도 좀 성실하고, 좀, 친구들이랑 좀 덜 놀고, 그리고 집에 와서 그냥 같이 가족들이랑 저녁 식사도 하고, 좀 도란도란 얘기도 하고, 그냥 엄마 옆에서 좀 말벗도 대주고, 그 딸이니까, 그죠? 좀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집에라도 좀 일찍 들어왔으면 좋겠고, 이제 그런 것들을 바란단 말이죠. 그런데 딸은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한단 말이죠. 그 모습은 결국 내가 딸한테 원하는 것들을 결국 비춰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극단적인 예지만, 내가 딸이 늦게 돌아왔으면 좋겠어. 돈도 펑펑 썼으면 좋겠어. 예. 만약에 그런 것을 바라는데 딸이 그렇게 행동을 한다.
그러면 이제 나는 너무 좋아하겠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하니까. 그렇지만 내 속에 내가 딱 그 어떤 그 이상형의 어떤 딸의 모습을 내 딸은 이래야 돼라는 거를 딱 세워놓고 그 잣대로 딸을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뭐 물론 ADHD라는 그런 이제 그런 병도 조금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 그 딸이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지금 길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지금 너무너무 매일매일 딸을 볼 때마다 화가 나고 막 미치겠고 막 이제 지금 이런 감정이 올라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 거울 명상 하는 사람들은 그 일반적인 이제 일반적인 만약에 상담이면 뭐 이렇게 어떤 뭐 오은영 박사님처럼 그런 심리적인 상담이면 뭐 이렇게 하고 어떤 뭐 솔루션을 주실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거울 명상을 지금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사실은 모든 문제라는 것은 결국은 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딸이 어떤 행동을 할 때 내 속에서 화가 올라오면 그 원인의 씨앗이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예. 원인을 밖으로 돌려버리면 안 돼요. 제가 누누이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남편에게로 그 원인을 돌리면 안 되고 남편이 나를 화나게 한다. 딸이 나를 화나게 한다가 아니라 남편의 행동으로 인해서 내 속에 있는 그 어떤 정화되지 못한 억눌려 있는 감정들이 계속 이렇게 부딪히는 거야. 바깥 현상이랑.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그 딱 낚시로 그 딸이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억눌린 감정 무의식을 지금 낚시질을 하고 있는 거야. 낚시질을. 그래서 내가 걸릴 감정이 없으면 딸이나 남편이 아무리 낚시질을 해도 내 속에서는 올라오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 속에 뭔가 이게 그득그득 들어있으니까 그냥 낚시질 할 때마다 이제 걸려 올라오는 거야. 감정이 막 분노, 불안, 이제 뭐 어떤 뭐 원망, 이제 뭐 그런 것들이 또 수치심, 뭐 그런 감정들이 이게 톡톡톡톡 걸려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 현상을 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외부를 고칠 수도 없을 뿐더러 고친다고 해결될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내 마음을 자꾸 들여다 보셔야 돼요. 그러면 현실은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설령 딸의 행동이 변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이 천국이에요. 딸이 늦게 들어오든 딸이 돈을 펑펑 쓰던 바깥 현실과 상관없이 내 마음은 너무나 항상 편안하고 즐거운 그 상황이 이런 현실이 온단 말이죠. 물론 현실도 조금씩 변해요. 내가 변하면. 자, 그래서 우리 그 질문 주신 구독자님은 항상 그 거울 명상을 하실 때 제가 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화면을 돌려서 항상 거울 명상을 하시더라도 분노를 표출하거나 불안이나 이런 거를 하시더라도 이 내 몸인 상태로 거울 명상을 하시면 현실 변화가 없어요. 항상 이 관찰자, 늘 이게 뭔가 제3자의 입장에서 내 속에서 올라오는 화나 분노나 불안이나 이런 뭐 절망감이나 수치심을 항상 이렇게 객관적인 이 시각으로 바라보셔야 돼. 이 나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생각은 충분히 제3자 관찰자로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게 연습이 안 되고 감이 안 잡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감을 빨리 잡으셔야 돼. 그 감을 누가 대신 잡아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관찰자로서 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자꾸 보면서 감정을 정화를 하다 보면 그 결국은 이 텅 빈 무한한 마음까지 각성하는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2년, 3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이제 물론 1년 반 동안 해오셨지만 더 앞으로 시간이 더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구독자님께서 텅 빈 무한한 마음이 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한번 또 질문 주신 적이 있는데, 텅 빈 무한한 마음을 각성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관찰자 연습을, 관찰자에 대한 감을 잡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여기도 각성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 텅 빈 무한한 마음은 머리로 이해하는 자리가 결코 아니거든요.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자리예요. 이 자리. 머리로 이해한다는 거는 또 이 원 안의 일이거든요. 보십시오. 감정, 느낌, 생각, 도덕, 윤리, 법, 이 모든 것들은 이 원이라고 좀 표현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이 안에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경전을 많이 읽고 성경을 읽고 내가 뭔가를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해도 이 자리를 깨칠 수가 없어요. 이 자리는 그냥 이 관찰자 연습을 자꾸 많이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하시다 보면 어느 날 탁 각성이 되는 그 자리거든요. 예. 그래서 이 텅 빈 무한한 마음 안에서, 이 의식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돌아가는 꿈이구나.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여몽환포영이라고 하셨어요. 예. 여몽, 그러니까 꿈과 같고, 환영, 환상이고, 포, 거품이고, 영, 그림자다. 그러니까 이 의식 안에서 돌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여몽환포영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으로 이 자리를 이해를 하겠다. 이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자꾸 관찰자, 나를, 이 나를 자꾸 대상으로 보세요. 이 나를 대상으로. 우리는 나를 자꾸 주관으로 나라고 생각하는데 이 나조차도 이 관찰자의 눈으로 보면 이 내가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도 관찰되어지는 대상입니다. 대상.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하면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이 현실에 닥친 이런 문제들도 충분히 또 여러분께서 또 지혜롭게 또 잘 글쎄 문제를 뭐 해결한다는 표현은 좀 우습긴 하지만 그런 현실이 또 변화가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제 이 영상이 굉장히 중요한 그 원리를 말씀드리는 영상이라서 조금 몇 번 보시면 좋겠고, 저도 또 다음에는 또 다른 식으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원리는 늘 이거라는 거,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